오랜만이야. 오늘은 승선 79일차 일기를 읽어줄 거야. 누아가 출항을 하고 그 뒤에 적은 일기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에서 어떻게 일기를 보냈냐고. 우리도 처음에는 위성 와이파이가 워낙 신호가 약하다 보니까 사진 전송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방법을 찾아냈고 이후에도 계속 일기를 받고 있지. 그럼 바로 읽어줄게.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승선 79일차. 다들 오늘 기쁘게 지냈어? 난 지금 알래스카 근처 바다에 떠있어. 베링해라는 곳인데 얼마 전까진 중심을 잡기 어려울 만큼 바다가 거칠었었거든. 근데 어제와 오늘은 잔잔하네.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달랐던 것처럼 매일이 새로운 것 같아. 글을 쓰러 올라와서 방금까지 한참을 뭐에 대해서 써볼까 계속 고민했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예전에 시를 적었던 계정도 열어보지 못하고 해서 사진첩을 처음부터 쭉 내려보고 있었지. 가끔은 이러다가 내가 잊고 있었던 뭔가를 딱 발견하고는 생각에 잠기곤 하거든. 너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왜 자기 전에 예전 사진들을 보다 보면 끝없이 보게 될 때가 가끔 있잖아. 방금까지 그렇게 사진첩을 내려보다가 내가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외할머니 사진을 보게 됐어. 영정사진으로 쓰인 사진이었는데 잡지에 실렸던 사진이었어. 어떤 잡지였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적어도 10년 전쯤에 실렸었고, 사진 속 우리 할머니는 아주 깨끗하고 따뜻하고 우아하게 웃고 계셔. 너희는 알 리가 없겠지만 우리 할머니는 있잖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어른이었어. 정말 마음 다해서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돌아가실 때조차도 모두에게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멋진 표본을 보여주시고 떠나셨다고 생각해. 우리 할머니는 나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 충청도에 살고 계셔서 1년에 몇 번 찾아뵐 기회가 없었는데 전화를 드릴 때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숨이 넘어갈 듯이 웃어주셨거든. 그냥 얘기 들어주시고 항상 아 그랬냐, 그런 일이 있었냐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시고, 그 다음엔 어떤 조언이나 설교 따위를 하지 않으시고 너가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 생각해보면 난 우리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 시간이 지나서 흔적을 쫓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할머니에게 보였던 지난 모든 행동들이 사랑이었던 것 같아. 아니 확실해. 내가 대사관의 관저 요리사로 합격하고 나서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식혜를 배우러 혼자 내려갔었어. 우리 외할머니가 음식을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식혜가 일품이었거든. 그래서 대사관 외교 행사에 음료로 내 보내려고 할머니한테 배우러 내려갔던 거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운하지는 않은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식혜를 배우고 할머니랑 저녁에 치킨에 맥주를 나눠 마셨던 게 기억이 나. 그리고 아침 새벽에 할머니는 수영과 성당을 가시러 나가시는 길에 날 기차역에 데려다 주셨어. 아, 그 이전에 성당 미사 시간과 내 기차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린 콩나물국밥을 먹고 홍성의료원 중앙 로비에 앉아서 자판기 커피를 내려 마셨어. 아직 진료가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셨고 불도 몇 군데밖에 켜있질 않았어. 그때 할머니가 현금 봉투로 100만 원을 주셨어. 10,000원짜리 100장이었지. 그리고 은행에서 바꿔온 새돈이었어. 나보고 비행기 티켓에 보태라고 말씀하셨었어. 내가 비행기표는 대사관에서 다 해줘서 괜찮아요 라고 해도 그럼 다른 곳에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 난 그 돈을 안 썼었어. 돈이 그리 필요하지도 않았거니와 왠지 딱 그 돈은
쓸 곳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리고 할머니가 본인 얘기를 하셨는데 잘 죽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어. 더 이상의 목표도 없고 자식들도 모두 잘 됐고 손주도 자기를 보러 시골까지 와주니 그냥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고 자연스럽게 꿈꾸다가 죽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 성당을 가는 이유도 수영을 해서 체력을 기르는 이유도 오직 잘 죽기 위함이라고. 그때까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난 그냥 더 사시라고, 내가 뭘 만들어내고 뭘 더 해내는지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었을 거야. 그리고 대사관에서 정신없이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까? 할머니가 계속 기침을 한다고,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엄마한테서 전해들었어. 그리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돌아가셨어. 처음에는 할머니 혼자서 시골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셨대.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할머니가 큰아들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셨대. 혼자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생각이 많고 무서웠을까. 그 얘기를 듣고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 후 정밀 검사를 받고 암으로 판정받으신 뒤 할머니께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확언을 하셨대. 연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이 가장 좋다고 말이야.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죽음을 위해 모아둔 돈을 주시면서 앞으로의 병원 비용과 약값을 비롯한 장례 비용까지 본인의 마지막에 관한 모든 지출을 이곳에서 하라고 자식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셨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앉으신 상태로 고개만 숙이고 돌아가셨어. 할머니의 죽음을 전해 듣고 대사님께서 한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배려를 해주셨어. 그 나라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까지 가는 비행편이 일주일에 몇 편이 없거든. 없을 때도 많고 사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음날 아침 비행편이 있더라고. 근데 그 비행기표 가격이 얼마였는지 알아? 100만 원. 딱 100만 원이었어. 할머니가 주신 돈을 난 할머니를 보러 가는데 쓸 수 있었어. 애시당초 그 돈은 그 순간을 위한 돈이었어. 참 그렇지.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 집 마당에 유골을 뿌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사진을 찍고 난 돌아왔어. 난 할머니가 천사라고 믿어. 웃길 수 있지만 진심이야. 그래서 떨리거나 도저히 내가 왜 이걸 지금 하면서 살아야 하지를 생각하게 될 때 할머니를 찾아.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정말 아름답지? 나도 우리 가족도 할머니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해. 너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긴 글 읽고 들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라고 이제 79일차 일기를 적어줬어. 누아가 한국에 돌아오던 날 비행기가 밤늦게 도착을 했어. 그러다 보니 홍성까지 가는 버스가 없었거든. 그래서 친구랑 같이 누아를 데리러 갔어. 누아를 홍성에 데려다주고 우리도 누아의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지. 사실 나나 같이 간 친구나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낯설었는데 누아보다도 누아의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제일 먼저 반겨주셨어. 누아의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지. 내가 생각했던 장례식장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고 해야 할까? 이후에 누아와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했는데 이 승선일기를 읽으니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자연스러웠던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 사실 죽음이라는 게 경험해보지도 못했거니와 경험하는 순간 이 녹음은 앞으로 못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아의 외할머니께서 나에게까지도 선물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누아가 적은 일기의 일부분으로 오늘은 마무리할게. 너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